자, 친구들, 여러 가지 방정식 진행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방정식은 우리가 고차 방정식, 즉 3차 방정식과 4차 방정식, 그리고 연립 방정식에 대해서 배우는 단원이에요. 3차 방정식, 4차 방정식을 푸는 것 자체는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근데 이 3차 방정식에서 좀 특이한 형태가 나오기도 하는데 그거에 대해서만 우리가 좀 주의하면 된다. 오늘은 거기까지 아마 진행하면 마무리가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오늘은 풀이 범위는 허근의 성질이라고 하는 오메가까지 할 계획이에요. 그러니까 오메가라고 한다면 유형 11 정도까지 나갈 생각입니다. 유형 11을 목표로 할게요. 우리가 2차 방정식의 풀이는 근해 공식과 인수분해 두 개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3차 방정식, 4차 방정식도 마찬가지로 인수분해와 근해 공식을 쓸 수 있지만 3차 방정식, 4차 방정식의 근해 공식은 우리가 고등학교 교육과정에서는 배우지 않습니다. 그래서 다루지 않을 거예요. 그럼 이제 우리가 할 거는 인수분해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배우는 건데 3차 방정식 같은 경우에는 인수분해는 보통 조립제법을 이용해 풉니다. 또는 공식을 이용하기도 하지만 조립제법이 주가 되고요. 그래서 그 조립제법으로 인수분해를 하면 그 결과 1차 곱하기 1차 곱하기 1차 이 괄호 3개로 인수분해가 되거나 아니면 1차 곱하기 2차로만 인수분해가 됩니다. 이때 2차 방정식이 더 이상 인수분해되지 않는 경우가 생기는데 그럴 때는 우리가 근해 공식을 통해서 풀어준다는 게 기본 개념이에요. 그럼 4차 방정식은 어떻게 푸냐? 당연히 조립제법이 첫 번째 주제가 되겠지만 조립제법으로 인수분해가 안 되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하냐?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치환을 이용하거나 아니면은 복 2차식 같은 경우에는 복 2차식은 일반적으로 4차식이죠. 얘를 x제곱을 라지 x로 치환하거나 아니면 제곱 마이너스 제곱으로 변환을 하는 방법을 사용하는 거죠. 또는 우리가 대칭식 형태도 존재할 수 있겠고요. 이런 형태들을 바탕으로 인수분해가 돼서 1차 곱하기 1차 곱하기 1차 곱하기 1차로 깔끔하게 인수분해가 되는 경우도 있지만 1차 곱하기 1차 곱하기 2차로 더 이상 인수분해가 안 되는 경우 특별히 이 제곱 마이너스 제곱은 보통 2차 곱하기 2차로 인수분해가 되어 인수분해가 더 이상 안 되는 경우가 생기죠. 이렇게 2차 방정식이 중간에 끼어들었다면 마찬가지로 근해 공식을 통해서 근해를 구해준다라고 하는 게 기본적인 방법이고요. 우리가 앞선 단원, 인수분해 단원에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인수분해를 다루었던 이유가 얘 때문입니다. 4차 방정식, 3차 방정식을 인수분해하기 위함이에요. 그러니까 그냥 기본적으로 이 수학상의 앞부분은 방정식 풀려고 배운 겁니다. 방정식을 풀기 위해 다항식의 연산에 대해서 이야기하고요. 그 다항식의 연산을 배우면서 그 항등식 간에 관련해서
이 나누기의 확장판이 나머지 정리를 잠깐만 배우고 그 다음에 인수분해를 통해서 방정식을 풀 수 있는 근간을 마련하고 복소수를 배우면서 허근이라는 존재를 배운 다음 2차 방정식에서 이제 기존에 배웠던 2차 방정식 좀 심화, 그리고 2차 함수, 그리고 고차 방정식까지 전부 다 그 다항식의 연산 중에 방정식과 함수를 기반으로 하는 것들을 배우는 거예요. 근데 2차 방정식 배우고서 2차 함수로 넘어왔죠. 그럼 3, 4차 방정식 나왔으면 나중에 뭐가 나오겠어요? 3, 4차 함수가 나옵니다. 2학년 과정에서 나올 거고요. 그걸 배우기 위한 작업이에요. 당연히 이걸 제대로 못 해놓으면 2학년 때 나오는 3, 4차 함수는 자연스럽게 뒤처집니다. 그러니까 공통수학 1, 2는 근간이에요. 고등학교 수학 중에 근간을 이루고 있기 때문에 잘 해둬야 됩니다. 아무리 강조해도 모자람이 없죠. 인수분해하는 거에 대해서 이야기했고요. 3차 방정식 같은 경우는 특별히 4차 방정식은 너무 복잡해서 다루지 않는데 3차 방정식 같은 경우는 우리가 ax 세제곱, bx 제곱, cx 더하기 d는 0에 대해 얘의 근을 알파, 베타, 감마라고 한다면 인수분해를 다음과 같이 할 수 있는데 2차 방정식에서 근을 제시했을 때 대입 인수분해 근과 계수 관계를 이용해서 문제를 풀 수 있다 했죠. 3차 방정식에서도 근에 대한 정보는 대입 인수분해 근과 계수 관계를 유도하게 되는데 4차 방정식에 대한 근과 계수 관계는 보통 유도하지 않아요. 근데 3차 방정식 x-알파, x-베타, x-감마로 이루어진 애가 있다면 걔는 우리가 앞서서 다항식의 곱셈에서 배웠거든. x세제곱 마이너스 알파 더하기 베타 더하기 감마의 x 더하기 알파 베타 더하기 베타 감마 더하기 감마 알파 x 이런 식으로 배웠기 때문에 이 근과 계수와 간의 관계를 다시 이야기할 수 있다는 거죠. 세근의 합은 마이너스 a분의 b. 근의 곱의 합은 a분의 c.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근의 곱은 마이너스 a분의 d. 2차 방정식에서도 두 근의 합은 마이너스, 곱은 플러스였는데 얘는 하나 더 있잖아요. 그래서 마, 뿔, 마가 이제 순서대로 반복되는 형태다. 그렇게 기억해줘도 괜찮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이 3차 방정식에서도 2차 방정식에서 이야기했던 켤레근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가 다룰 수 있을 거고요. 맞아요? 이것까지에 대해서 다뤄보겠습니다. 켤레근이 뭐예요? 켤레근이 뭐야? 찬비가 읽을 거야? 켤레근이 뭐예요? 이게 뭔 말이에요? 켤레근. ax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는 0이라고 할 때 이 a, b, c가 실수, 또는 유리수가 될 수 있겠죠. 실수라는 전제가 깔렸을 때 한 근이 p 더하기 qi, 즉 허근이 등장한다면 다른 근으로 반드시 뭐가 와야 된다? p-qi라고 나온다라고 하는 게 켤레근이에요. 켤레 복소수 형태에 대해서 개수가 실수라는 전제가 깔렸을 때 복소수 근이 있으면 켤레 복소수가 근이다 라고 해서 한 켤레를 이룬다, 켤레근이라고 표현한다는 거죠. 가운데 부호를 바꾼다는 게 이런 표현이었다면 그 표현이 맞긴 하지만 같다 라고 하는 표현은 조금 이상합니다. 그래서 근이 된다, 마찬가지로 근이 된다 라는 표현이 합당하다는 거죠. 3차 방정식에서도 그렇게 될 수 있고요. 근데 3차 방정식 근이 3개인데 어떻게 그렇게 되냐라고 물어봤을 때 이런 식이 된다는 거죠. x는 1과 1 플러스 i가 두 근이 있다면 나머지 한 근이 뭐다? 1 마이너스 i가 된다. 이런 식으로 말한다는 거예요. 그럼 이 둘은 켤레근이 되는 거죠. 하나는 켤레근이 아니라 그냥 실근이겠지만, 그쵸? 이런 식으로 된다는 아이디어까지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즉 2차 방정식의 그냥 확장판이라고 생각해주면 되겠고요. 새로운 개념 자체는 딱히 없어요. 그냥 인수가 하나 더 많아지다 보니까 근과 계수 관계를 다루는 개수들이 살짝 바뀐다라는 것 정도만 여러분들이 받아들여주면 되겠죠.
그러면 주 주제는 저 인수분해 니네 할 줄 아냐? 라는 질문과 근거계수 관계 좀 써먹을 수 있어? 라는 질문으로 다시 귀결될 겁니다. 그렇게 어렵진 않죠. 그러니까 2차 방정식이랑 비슷한 느낌이라고 강조하고 싶어요. 오늘은 여기까지에 대해서만 다루도록 할 겁니다. 설명하다 보니까 양이 좀 적은 것 같은데 하다 보면은 또 그렇게 적진 않을 수 있죠. 천천히 해볼게요. (693번) x 4제곱 더하기 4x 세제곱 마이너스 x제곱 마이너스 16x 마이너스 12는 0에 대해서 내 근이 알파 베타 감마 델타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내 근 알파 베타 감마 델타. 이때 근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으니 우리가 대입 인수분해 근거계수 관계 중에 뭘 쓸지를 고민해야 되는데 나는 인수분해를 생각했어요. 이렇게 인수분해가 되는 거겠죠. 근이 나왔다는 건 인수분해가 된다. 이때 문제에서 물어보는 게 1-알파, 1-베타, 1-감마, 1-델타의 곱을 물어봤는데 생긴 게 어때요? 비슷하죠? 뭐만 달라? x 대신에 1만 들어있죠. 즉 x에다 1 대입하라는 겁니다. 여기 있는 식에다 1 대입하면 얼마예요? 1 더하기 4-1 빼기 16 빼기 12 마이너스 24 이게 답입니다. 간단하죠? 항상 말했지만 근에 대해서 제시하면 대입을 하는 문제거나 인수분해를 하라고 제시하는 거거나 아니면 근과계수 관계를 이용하는 거다. 아 그리고 저 금요일 수업이 남아있긴 하지만 전에 얘기했죠. 우리가 공통수학 2도 이제 진행을 할 건데 공통수학 2는 이거를 하고 할 거긴 한데 공통수학 2 앞부분이 좀 많이 어렵다고 했어요. 그래서 그 부분만 다시 들을 사람은 이제 화목토 수업 들어도 된다고 그걸 안내했으니까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안내할게요. 화목토 화요일 5시부터 7시, 목요일 5시부터 7시, 토요일날 1시부터 3시 이때 공통수학 2를 할 거예요. 어차피 니네 할 건데 뭐 미리 들을 사람은 내가 전에 말해서 뱉었으니까 그냥 언급할게요. 공통수학 2 수업을 할 겁니다. 14일부터. 알았죠? 뭐 와서 들을 사람은 들어도 괜찮아요. 네. 자, 그럼 방금 말했던 그 인수분해 아이디어를 이용해서 문제를 풀어보도록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697번. x-1, x-3, x 플러스 5, x 플러스 7 더하기 55는 0. 모든 실근의 곱이래요. 실근의 곱이라는 표현은 무슨 말이냐면 뭘 암시하고 있냐? 허근이 등장할 수도 있다라는 걸 언급한 겁니다. 허근이 등장할 수도 있다라는 것을 암시하고 있는 거예요. 이 중에 사람은 이라고 하면은 니네 중에 사람이 아닌 존재가 있을 수 있다는 거지. 그치? 그런 표현이에요. 실근의 곱이라는 건 실근이 없을 수 있다. 자, 인수분해를 할 겁니다. 인수분해를 하려는데 인수분해가 어떻게 해요? 이거를? 어떻게 인수분해 할 수 있어? 인수분해 파트에서 우리가 이거 어떻게 하기로 했죠? 묶어서 전개를 다시 한 다음에 하기로 했죠. 어떻게? 두 개씩 묶으면 x제곱 더하기 4x 빼기 5와 x제곱 더하기 4x 빼기 21 더하기 55를 인수분해해야 돼요. 누구를? 어떻게 한다? 아까 전에 나왔죠? 뭐 하기로 했어? 치환하기로 했죠. 그래서 얘를 치환하면 얘는 x 빼기 16이랑
x제곱 마이너스 16x 더하기 55 x 마이너스 x 마이너스 11이 됩니다. 5랑 11 이렇게 되겠죠. 자, 그래서 x제곱 더하기 4x 빼기 10과 x제곱 더하기 4x 빼기 16인데 실제로 허근이 존재하냐라는 건 판별식이 0보다 작냐라고 물어본 건데 이거 둘 다 그냥 실근이에요. 그러니까 사실상 전부 다 실근입니다. 그래서 실근의 곱은 마이너스 10이고요. 이거 실근의 곱은 마이너스 16이라서 총 다 곱하면 160이 된다.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실제로 이 문제에서는 허근은 없었던 거죠. 인수분해는 딱히 되지 않습니다. 여기서 근과 계수의 관계를 물어본 거였어요. 자, 얘가 인수분해가 되나봐요. 인수분해가 되나 봅니다. 그쵸? 눈에 보여요, 인수분해? 보통 문자가 뜨면 인수분해가 안 된다라고 착각을 해요. 여러분이 중학교 때 그런 문제들을 많이 풀어왔기 때문인데 인수분해가 될 수도 있어요. 이런 건 인수분해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인수분해 가능성에 대해서 항상 염두에 두어야 돼요. 얘도 인수분해가 되죠. 어떻게 x제곱 x제곱 a 플러스 3으로 보면 인수분해 되잖아요. 그쵸? 보이죠? 그래서 인수분해가 x제곱 마이너스 a와 x제곱 마이너스 a 마이너스 3은 0이 돼서 결론적으로 그는 x제곱이 a가 되거나 a 플러스 3이 되는 겁니다. 근데 a가 0보다 작다라는 표현은 무슨 말이냐면 a가 0보다 작다는 건 이거 마이너스라는 거예요. 근데 문제에서 뭐라 했냐면 실근이 존재한대. 봐봐. 얘 제곱해서 음수가 떴다는 게 무슨 말이에요? 순호수라는 거죠. 제곱해서 음수가 떴다는 건 순호수인 거잖아. 그치? 그러니까 허근이 존재하는 거야. 얘는 허근입니다. 이건 이미 허근이에요. 근데 문제에서 실근의 곱이 마이너스 1이라는 건 실근이 존재한다는 거고 그건 누가 되겠어? 그럼 얘가 이제 실근이라는 거야. 실근의 곱이 마이너스 1이라고 말했으므로 얘가 실근인 겁니다. 그러면 x제곱은 a 플러스 3에 대해서 x가 뿔마 루트 a 더하기 3인데 그걸 곱하는 값, 즉 마이너스 a 더하기 3이라는 값이 마이너스 1이고 곱이죠. 그래서 a가 마이너스 2다가 됩니다. 즉 x제곱은 마이너스 2가 내가 찾는 허근이고 그래서 루트 마이너스 2랑 마이너스 루트 마이너스 2가 근이랑 곱하면 2가 되겠죠. 이렇게 계산됩니다. 안녕, 오랜만이야. 이어서 705번에 대해서 다루어 보겠습니다. 705번 x 4제곱 더하기 4x 세제곱 마이너스 3x 제곱 더하기 4x 더하기 1은 0에 대해서 이걸 우리가 뭐라고 부른다 했어요? 이런 형태를 대칭식이라고 했고요. 개수들의
개수들이 가운데를 기준으로 똑같잖아요. 그쵸? 이런 거 인수분해 어떻게 한다고 했어요? 연이야. 오, x제곱 나누면 x제곱 더하기 4x 마이너스 3 더하기 x분의 4 더하기 x제곱분의 1이 되죠. 얘랑 얘를 묶어주면 x 더하기 x분의 1의 제곱 마이너스 2. 얘랑 얘를 묶어주면 더하기 4의 x 더하기 x분의 1 빼기 3. 얘를 치환하면 그냥 할까요? x 더하기 x분의 1의 제곱 더하기 4의 x 더하기 x분의 1 빼기 5. 그럼 이게 얘를 하나의 덩어리로 본다면 x 더하기 x분의 1 더하기 5와 x 더하기 x분의 1 빼기 1 이렇게 되는 애가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알파 더하기 알파분의 1은 마이너스 5 또는 1이에요. 근데 뭐지? 내가 그럼 둘 중에 누굴 답으로 골라야 되지? 라고 했을 때 문제에서 뭐라고 했냐면 여기에 실근이라는 게 존재한대. 그럼 허근이 존재할 수도 있나 봐. 맞지? 어떻게 허근이 존재할 수도 있어요? 누가 허근일까? 누가 허근일까? 실제로 답은 얘입니다. 마이너스 5예요. 얘는 안 돼요. 자, 왜 그러냐면 이 상태로는 사실 우리가 문제를 못 풀고요. 다시 얘를 x제곱으로 나눠준다라는 거잖아. 맞지? 그럼 다시 x제곱을 곱하면 x제곱이니까 x가 2개 있는 거죠. 여기에 하나 곱하고 여기에 하나 곱하면 여기에 이렇게 써져요. x제곱 더하기 5x 더하기 1과 x제곱 마이너스 x 더하기 1 이렇게 써진다면 얘는 허근에 같습니다. 얘가 실근에 같죠. 그건 어떻게 판별한다고? 판별식 이용해서 판별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 나온 이 알파 더하기 알파분의 1이 1이라는 건 써먹을 데가 없어요. 이건 허근입니다. 그래서 얘가 답이 되는 거죠. (709번) 보겠습니다. 지난번에 2차 방정식 파트에서 적었어요. 이거의 근을 알파라고 하면 이거의 근을 뭐라고 했는지 이거의 근을 뭐라고 했는지 이거의 근을 뭐라고 했는지 유주야 뭐라고 했어요? 얘는 마이너스 알파고요. 이건 뭐예요, 진영아?
얘랑 뒤집어진 것도 순서가 뭐라고? 알파분의 1. 왜냐면 뒤집어지기만 하면 그냥 역수가 되는 겁니다. 순서만 뒤집어지면. 알았죠? 그럼 이건 뭐예요? 찬비야. 야, 여기서 뒤집어졌잖아. 그럼 뭐겠어, 근이? 그렇죠. 마이너스 알파분의 1이겠죠. 그래서 기억 뭐예요? 얘의 근이 마이너스 알파냐? 맞죠? 이거의 근이 마이너스 알파분의 1이냐? 맞죠? 얘의 근이 알파분의 1이냐? 맞죠? 선생님, 여기는 dx 세제곱인데요? 양변에 마이너스 1을 곱하면 얘가 이렇게 바뀌죠. 맞아요. 그래서 된다. 기억, 니은, 디귿이 다 답입니다. 질문 있어요? 이러면 시간이 좀 남을 것 같은데? 하지만 진도는 더 나가지 않겠습니다. 유형 11까지만 하고 유형 12번부터는 다음 시간에 하도록 하죠. 안 남으려나? 이러고 막상? 원래 내가 하고 싶었던 말이 오늘 2차 함수 지름답까지 했죠. 그래서 원래 모레 시험 보려고 했어요. 중간고사. 얘기했었죠. 방학 시작하기 전에. 방학 안 했지만 아직. 우리 이거 시작하기 전에 중간고사 한번 볼 거다 라고 말을 했었죠. 그쵸? 그래서 지금 금요일날 시험을 볼까 고민하고 있어요. 근데 그럼 좀 진도가 늦어질 것 같아. 그게 우려가 되고 있죠. 고민이다. 시험을 보는 게 너희한테는 좋을 텐데, 맞지? 시험 봐서 이제 잘 못하는 사람은 토요일, 일요일 보충. 깔끔하잖아요. 2차 함수까지. 근데 뭐 어차피 100점 맞으려고 하는 거 아니고요. 그냥 여러분이 센을 딱 틀린 것만 깔끔하게 고쳤으면 아마 한 70점 맞지 않을까 생각하고 이제 그게 커트라인이 되겠죠. 기출을 가져올 거야. 학교 시험지. 학교 시험지를 가져올 거였죠, 원래. 근데 고민이다. 여유가 될지를 모르겠네. 한번 따져볼까? 오늘 연립방정식 안 하고 다음 시간에 시험 보면 질의응답하고 시험 보면 연립방정식, 부등식, 2차 부등식, 2차 부등식 하고 경우의수 그리고 행렬 괜찮을 것 같기도 하고 그쵸? 그래 기분이다. 시험 봅시다. 금요일날 시험 봐서 못 본 사람은 토요일 일요일 둘 다 나올게요. 알았죠? 왜냐면 나도 토요일 일요일 어차피 나와야 되거든. 그러니까 니네도 그냥 나오자. 괜찮아 합격하면 돼요. 얼마나 나와야 돼요? 얼마나 나와야 되냐고? 그래도 성과제로 합시다. 차등을 두죠. 틀린 문제 곱하기 틀린 문제 커트라인이 있잖아. 커트라인이 있는데 그냥 틀린 문제 곱하기 5만큼 풀 겁니다. 예를 들어 20문제인데 10문제 틀렸다. 그럼 50문제 풀고 가면 되고요. 그럼 하루만 안 끝나겠죠? 이틀 나오면 됩니다. 틀린 문제가 3문제야. 그럼 커트라인을 넘어서 이미 커트라인 위에 있지. 그러니까 얘는 안 와도 돼.
근데 틀린 문제가 한 5문제야. 그래서 한 1.5버 됐어. 근데 곱하기 5에서 25문제 풀고 집 가면 된다. 이러면 하루면 되죠. 20문제가요? 보통 고등학교 기출은 20문제 정도입니다. 쌤 안고학교 몰라서 내신 거예요? 너 어디지? 어디 됐지? 로자, 너 어디지? 부영, 너 어디지? 영민, 너 어디지? 쟤 어디지? 자, 5개 중에 랜덤을 돌리겠습니다. 한민은 빼면 안 돼요. 왜? 다시 한미는 빼야 돼요. 왜냐면 얘는 범위가 안 맞아. 범위가 안 맞죠. 그래서 이렇게 4개 중에 4개는 좀 그러니까 너 이지만 없잖아. 뭐 양주에서 왔으니까 양주 해서 5개 중에 하나 하죠. 5개는 좀 주사위도 6개니까 의역까지 해서 6개 중에 하나. 지금 정할까? 그래? 지금 정하자. 말 나온 김에. 시간도 좀 되는 것 같으니까. 자, 아까 의여라 했고요. 효자라 했고요. 뭐였죠? 부용이라 했고요. 경민이라 했고요. 양주라고 했고요. 아까 광동? 이렇게. 야, 너 좋아하는 숫자 말해봐. 자. 끝났죠? 어디에요? 네, 경민고 시험 보겠습니다. 됐나요? 네. 간단히 센 정도만, 센을 여러분이 어느 정도 복습했다고 깔았을 때, 그때 이제, 아, 내 생각에 그래도 요 정도는 맞겠다라고 하는 점수를 커트라인으로 산정할 겁니다. 학교 시험은 어차피 매년 난이도가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내가 봤을 때 센의 기준으로는 요 정도는 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잡을 거예요. 알았죠? 네, 모레 말하는 겁니다. 방학 다가오니 어차피 니네 뭐 학교에서 하는 것도 없잖아. 공부 열심히 하세요. 시험 공부. 학교에서 뭐해? 어? 뭔 모의고사? 다른 과목은? 그때 하세요, 공부. 맞죠. 너 뭐해? 아, 학교에서 미친놈이 시험 본대.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알았죠? 공부하세요. 자, 713번부터 하죠. 아, 적어놔야 돼. 나도 까먹기 전에. 경민고, 아, 별로 안 어려워요. 지금 옆에 시험 공부 준비하는 애들 봐봐. 억울하지? 너희만 시험 안 보면. 같이 보자는 거지. 응? 그래서 어쩌라고? 어쩌라고? 너랑 뭔 상관이야 그게. 세제곱 마이너스 4x제곱 k 더하기 3의 x 마이너스 k는 0이라는 애가 서로 다른 세 실근이 직각 삼각형의 세 변의 길이래요. 인수분해 돼요 얘가? 인수분해 돼? 된다라는 게 보통이에요. 근데 3차 방정식은 인수분해 어떻게 한다 했어요? 조립, 제법으로 한다고 했죠. 그러면 마인 1로 될 것 같은데 1, 1, 1 마삼, 마삼, k, k, 0 그래서 x 마이너스 1, x제곱 마이너스 3x 플러스 k는 0 세실근이니까 여기 하나 그리고 여기 2개 있죠. 맞아요. 그럼 누구예요? 여기가 하나가 1이고 얘가 알파면 얘는 뭐예요? 3 마이너스 알파일 겁니다. 맞아요. 왜냐면 두 근의 합이 얼마니까? 3이니까. 그치? 근데 이때 무슨 일이 벌어져요? 피타고라스 정리에 따라서 3 마이너스 알파의 제곱이 알파 제곱 더하기 1이 되고 즉 9 마이너스 6알파가 1이 돼서 알파가 얼마? 3분의 4가 되겠습니다. 그럼 K는 두 근의 곱이죠.
3분의 4와 3분의 5의 곱이고요. 그쵸? 3-알파가 3분의 5니까 9분의 20 이렇게 구해주면 됩니다. K는 뭐? 2분의 5 이렇게 해주면 되겠어요. 간단하죠? 자, 여기에서 원래 질문이 나와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약간의 비판 의식을 갖는다면 왜 1이 빗변이 아니죠? 왜 1이 빗변이 아니야? 누구까지 질문했지? 아까 누구한테 물어봤지? 유주야? 진영아? 왜 1은 빗변이 아니에요? 왜 1이 아니냐면 얘의 두근 알파랑 3-알파는 더해서 3이죠. 더해서 3이라면 둘 다 2분의 3이 아니라면 하나는 2분의 3보다 크고 하나는 2분의 3보다 작아야 됩니다. 그래야지 더해서 3이 되죠. 그렇죠? 그래서 2분의 3보다 큰 애가 존재하고 걔는 당연히 알파보다 1보다 큽니다. 그래서 1은 빗변이 될 수 없어요. 절대.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직각삼각형을 그렸어야 됩니다. 다섯 문제 남았어요. 후딱 하고 집에 가죠. x세제곱 마이너스 5x제곱 더하기 2x 더하기 k는 0에 대해서 세 근이 모두 정수이고 다른 한 근이 다른 한 근의 2배라고 말을 했어요. 그때 k의 값을 구했습니다. 그러니까 근이 알파, 2알파, 베타 이렇게 된 겁니다. 근과 계수의 관계에 따라서 세 근의 합 3알파 더하기 베타가 5고요. 고배합이라고 표현할게요. 둘 곱하면 2알파 제곱, 둘 곱하면 2알파 베타, 둘 곱하면 알파 베타. 그래서 이거 알파로 묶으면 알파에 2알파 더하기 3베타가 2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럼 우리가 보이나요? 보여요? 이 베타 대신에 얘를 대입할 수 있겠네. 그렇죠? 그래서 알파 곱하기 2알파 더하기 3 베타는 5-3알파니까 15-9알파 마이너스 7알파 제곱 더하기 15알파는 2가 돼서 다시 7알파 제곱 마이너스 15알파 더하기 2는 0이고요. 7, 1, 2, 1 마마이면 알파는 2 또는 7분의 1입니다. 정수근이라 했기 때문에 알파는 2라는 걸 얻을 수 있고요. 알파는 에서 세 근은 뭐가 돼요? 2, 4 베타는 5-6이죠. 마이너스 이렇게 세 개가 됩니다. 마이너스 k가 세근의 곱이고 마이너스 8이므로 k는 얼마? 8이 되는 걸 얻을 수 있어요. (721번) P1, P3, P4 이거 또 나왔어. 맞아요. 대입해서 저게 나왔다. 뭐 하라 했어? PX는 어떻게 하라고 했어요? 연희야 이것도 마이너스 1, 이것도 마이너스 1, 이것도 마이너스 1이야. 그럼 어떻게 써? 식?
뭐라고? 네, 이렇게 하면 됩니다. 끝. P2는 1 곱하기 마이너스 1 곱하기 마이너스 2 빼기 1이라서 간단하죠. 이거 아까 우리 2차 나머지 정리 파트에서 이야기해서 2차 방정식에서 다시 한번 강조했던 주제였죠. 맞아요. 이렇게 연결되는 이게 한 몸통인 거 받아들일 수 있어요. 계속 연결되는 겁니다. 끊어짐은 없어요. 알았죠? 다 연결돼서 나오는 거라서 기억을 해주면 좋겠어요. 최고차항 계수가 1이기 때문에 우리가 굳이 쓰지 않는 거예요. 그쵸? 최고차항 계수 뭔지 모를 땐 A라고 적어야 돼요. 알았죠? 4차식이라고 했으면 여기 하나가 모자라서 X 플러스 뭐 A라고 하나 더 있어야 됩니다. 하나 더 있어야 되는데 3차식이라고 했고 인수가 3개여서 이미 3차가 완성됐으므로 더 이상의 몫은 필요하지 않아요. 기억해야 돼요. (727번) 727번 x세제곱 마이너스 3x제곱 더하기 px 더하기 q는 0에 한 두 허근 알파와 알파 제곱 그리고 한 실근이래요. 알파랑 알파 제곱 그리고 실근 뭐 k라고 할까요? 이게 근이래요. 야 근데 아까 말했잖아. 허근이 하나가 있으면 반드시 그 짝꿍은 다른 말로 뭐? 켤레라고 하면서 얘는 알파 바여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쵸? 그래요? 그럼 이 문제에서는 알파 제곱이 알파 바인 거예요. 제곱을 했더니 알파 바가 나온 겁니다. 그게 가능한가? 볼까요? 복소수니까 a 더하기 bi라고 하죠. 알파 제곱은 a 제곱 마이너스 b 제곱 더하기 2a bi인데 그게 알파 바, 즉 a 마이너스 bi예요. 즉 a 제곱 마이너스 b 제곱은 a이며 2ab는 마이너스 b가 됩니다. 즉 a는 마이너스 2분의 1. 그럼 b는 얼마예요? 마이너스 2분의 1 넣으면 b는 얼마냐? 마이너스 2분의 1, 마이너스 4분의 3, 2분의 루트 3 이렇게 되겠죠. 세근의 합이 알파 더하기 알파 바, 알파 제곱 더하기 k가 3인데 알파라는 게 2분의 1 마이너스 1 더하기 루트 3i 알파 제곱이라는 게 2분의 1 마이너스 1 마이너스 루트 3i 더하기 k가 3이므로 k가 4라는 걸 얻을 수 있어요. 그러면 이게 인수분해가 x-4랑 얘네들을 근으로 갖는 거 x제곱 더하기 x 더하기 1 이렇게 되죠. 왜냐면 두근의 합은 마이너스 1이고 두근의 곱이 1이라서 맞아요? 이렇게 써집니다. 즉 P는 이렇게 곱한 거죠. 마상. Q는 이렇게 곱한 거죠. 마사. PQ는 12가 되겠습니다. 이거 두근 이용해서 2차 방정식 구한 거예요. 합과 곱으로 2차 방정식 구해줄 수 있다 했어요. 왜냐면 2차 알파와 베타가 근인 2차 방정식은 x제곱 마이너스 알파 플러스 베타 x 플러스 알파 베타가 2차 방정식이 된다는 거 우리가 2차 방정식 파트에서 말했으니까 딱 두 문제 더 하고 끝냅시다. 라스트 2. 우리가 이거 뭐라고 읽는다 했어요?
뭐라고 읽는다고? 오메가. 알았죠? 오메가. 오케이. 오메가. x 세제곱은 1이라는 건 x 세제곱 마이너스 1, 즉 x 마이너스 1 곱하기 x제곱 더하기 x 더하기 1은 0의 근이에요. 허근이라고 말했으니까 얘가 아니라 얘가 됩니다. 그쵸? 근이라는 거에 대해 나오면 우리가 대입 인수분해 근과 계수 관계를 쓴다 했는데, 대입을 하면 오메가 세제곱은 1이라는 것과 오메가 제곱 더하기 오메가 더하기 1은 0이라는 걸 얻을 수 있죠. 앞서 했던 켤레 근이라는 것은 오메가가 근이면 오메가 바도 당연히 근이기 때문에 오메가 바의 세제곱도 1이고, 왜냐면 이거의 근이잖아. 그럼 여기다 대입하면 성립한다는 거잖아. 그쵸? 요거 근데 이거의 근은 동시에 이거의 근인 거잖아요. 그래서 오메가 제곱 더하기 오메가 바 되고 이도 0입니다. 대입을 이용해 이 두 가지를 얻을 수 있고요. 근과 계수 관계에 따라 두근의 합은, 두근의 곱은 이러한 관계도 쓸 수 있습니다. 잘 나오진 않는데 이 둘을 섞어요. 뭔 말이냐면 오메가랑 오메가 바를 곱하면 1이라고 했고 오메가랑 오메가 제곱을 곱하면 1이잖아요. 그쵸? 근데 너무 당연하게도 오메가랑 오메가 분의 1을 곱하면 1입니다. 역수니까. 맞죠? 그에 따라서 오메가 바랑 오메가 제곱이랑 오메가 분의 1이 똑같다라는 결론을 내릴 수 있어요. 이게 만약 x 세제곱은 마이너스 1이라고 한다면 얘는 x 세제곱 플러스 1이라는, 즉 x 플러스 1 곱하는 x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1은 0의 근이 오메가랑 오메가 바이므로 뭐 오메가 더하기 오메가 바는 1이고 오메가 바는 1이고. 맞죠? 오메가 세제곱과 오메가 바의 세제곱은 마이너스 1이며 오메가 제곱 더하기 오메가 더하기 1 빼기네. 오메가 바의 제곱 마이너스 오메가 바 더하기 1은 0 이렇게 되는 게 나오겠죠. 세 번째 믹스도, 근데 얘 믹스도 이제 따져주면 어떻게 돼요? 곱한 게 1이고, 근데 곱한 건 1이고 역수를 곱한 것도 1인데 오메가랑 오메가 제곱 곱하면 마이너스 1이죠. 그래서 오메가 바랑 오메가 분의 1이랑 마이너스 오메가 제곱이 같다. 이러한 결론이 나오게 됩니다. 어차피 같은 내용이니까 똑같이 연습만 해주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세제곱이 1이 뜨다 보니까 여기서 중요한 주제로 뭐가 나오냐면 규칙이 생겨요. 무슨 말이냐? 세제곱이 1이지. 그럼 6제곱은 뭐야? 1. 120제곱은 얼마야? 1. 5400제곱은 뭐야? 1. 이렇게 될 거라고. 그래서 규칙이 발생합니다. 그 규칙을 찾는 문제가 종종 출제될 거고 1733번이죠. 규칙 찾는 문제는 기본적으로 규칙을 찾을 때까지 나열하라는 게 기본 방향이에요. 그걸 줄이는 아이디어도 있지만 간단치는 않습니다. 자, fn이라는 것을 다시 x 세제곱은 1의 허근을 오메가라고 했고요. fn이라는 것을 1 더하기 오메가의 2n제곱분의 오메가의 n제곱이라고 했는데 내가 원하는 건 f1부터 f18까지 더하라는 거예요. F1이라는 건 1 더하기 오메가 제곱분의 오메가. 근데 봐봐. 오메가 제곱 더하기 1은 얼마예요? 얘가 2양. 오메가 제곱 더하기 오메가 더하기 1이 0이니 오메가 제곱 더하기 1은 얘만 2양하니까 마이너스 오메가죠. 그래서 마이너스 오메가 분의 오메가, 즉 얼마야? 마이너스 1입니다. 1 더하기 오메가 4제곱 분의 오메가 제곱이 F2라면 오메가 4제곱은 오메가 세제곱 곱하기 오메가인데
그럼 이거 1 더하기 오메가 분의 오메가 제곱이죠. 봐봐. 오메가 제곱 더하기 1은 넘기면 마이너스 오메가 제곱이기 때문에 이것도 마이너스 1입니다. 1 더하기 오메가 6제곱분의 오메가 세제곱이라는 것은 1 더하기 1분의 1이라서 뭐예요? 네, 2분의 1이 돼요. 근데 어떻게 한다? 얘네들이 반복된다 라고 말을 할 수 있고, 그래서 나는 마이너스 2분의 3이 몇 개? 6개 있다 라고 봐서 마이너스 9가 답이 되겠다 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이와 같이 규칙을 찾아주는 겁니다. 마지막 하나 하고 끝낼게요. 여기에서 출발한 애가 여기 접하고 이렇게 되는 거죠. 여기 길이가 x라고 했는데 BC의 길이는 AD 길이의 4배래요. 그럼 4x가 되겠죠. 넓이와 둘레의 길이를 그럼 이거 어떻게 쓸까요? 여기서 그 다음에 그러니까 넓이를 S, 둘레를 L이라 했대요. 일단 넓이를 구하든 둘레를 구하든 여기랑 여기를 구해줘야 돼요. 맞죠? 여기 길이 뭐라고 쓸까요? 뭐라고 써요, 친구들? 그럼 여기는 뭐라고 써요? 야, 니네 시험 범위였잖아. 접선의 길이는 같다. 야, 벌써 까먹으면 어떡해. 시험 문제 얼마 됐다고. 어? 자, 여기가 5x예요. 여기 길이 얼마예요? 뭐? 왜 4x야? 피타고라스 원리 쓸 수가 없는데 직각이 없어서? 삼각형이 없잖아. 그쵸? 여기서 수선의 발 내리면 4x 되죠. 맞아요. 그래서 둘레는 얼마예요? 5, 10, 14x. 넓이는 얼마예요? 넓이 어떻게 구하냐? 둘 더하고 얘 곱하고 2분의 1 하면 되죠. 그러면 10x 제곱. 문제에서 얘 제곱에서 얘의 제곱을 뺀 게 8이라고 했어요. S제곱, 넓이 제곱, 100x 4제곱, 마이너스 196x제곱, 마이너스 8은 0 이렇게 되는 거죠. 어떻게 돼요? 100, 1, 2, 4, 맞불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x제곱은 2이거나 마이너스 100분의 4인데 말이 안 되죠. 그래서 얘가 답이고 x는 얼마? 루트 2. 간단하다, 그쵸? 자,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숙제